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해만 많이 끼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6월 11일 날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난 손창근. 그는 95년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남기고 그것도 세상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임야, 건물, 문화재, 아마 가격으로 따진다면 수천억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많은 재산 또는 많은 문화재, 많은 가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국가에 기부한 게 많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지만 그 권리마저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아주 간소하게 친인척 20여 명 모인 상태에서 죽음을 알리지도 말라고 하고 친인척만 간략하게 모아서 치르라고 했는데 그 유언을 그대로 받들어서 정말 20여 명만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뒤에 그 친인척들이 알아서 막 전화를 하고 그 장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들마저도 그 아버지 손창근의 유지를 받들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기부한 것 중에 뭐가 그렇게 유명한 게 있어서 그러냐? 그 액수로 따진다면은 국가에 기부한 용인 임야 200만 평이던가요? 아주 많은 그때 그 가격으로만 해도 1000억이 넘는 것을, 그 밖에 서강대에는 수많은 문화재 미술품을, 그리고 카이스트에는 건물과 또 현금을, 이렇게 많은 돈과 문화재를 기부하고 떠난 손창근.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풍족하게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유명한 것은 여기에 나오듯이 세안도 때문입니다. 세안도. 여기 그의 얼굴이 나오고 밑에 세안도가 나오죠. 세안도는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죠. 문인화 그러죠. 그런데 이 세안도는 정말 그 그림의 가치 못지않게 구구절절한 일화를 담고 있죠. 김정희가 누구한테 그려줬습니까? 당시에 역관 이상적. 자, 추사에서 추사 김정희죠.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거죠. 그런데 이상적이 죽은 뒤에 이게 구원말 때 민씨 일가로 넘어갔습니다. 영민씨 유명하죠. 민씨한테 넘어갔는데 이게 일제의 침탈을 당해서 일본의 학자, 고고학자 후지츠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다시 손재형이라는 서예가이자 정치가, 손재형, 정치하는 사람, 서예하는 사람, 손재형이 정말 이 후지츠카한테 가서 애걸복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정성에 감복한 이 사람이 뭐 그냥 돈 받고 줬다나 그런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지극정성에 정말 목숨처럼 이 세안도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가 세안도를 넘겨준 다음에 그 보관하던 곳에 불이 나서 나머지 문화재는 다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안도가 살아남으려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손정이 정치하면서 그 파산되자 이 고리대금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겠어요. 정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걸 넘겼는데 이거를 이제 문화재가 나온 것을 누가 샀느냐? 손창근의 아버지 손세기가 샀어요. 그 다음에 손창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손창근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중앙박물관에. 여기는 이제 부자관계예요. 여기는 부자관계고 여기는 손씨지만 그런 친척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기부했어요. 이건 아주 세안도가 뭐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문인화이기 때문에 그 추사 김정희의 작품, 추사 김정희의 글씨는 잘 몰라도 세안도 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그림의 가치보다는 의미의 가치, 이상적과 얽힌 그 사제간의 그런 그 관계 때문에 더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죠. 이 개성 출신 아버지 손세기와 그 대를 이은 손창근의 이 사업가 안목이 없었다면 아마 추사 이 세안도는 누구 손에 넘어갔을지 모르고 또 그게 어떻게 행방이 됐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부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손창근을 향해서 붙인 이름이 뭐냐? 얼굴 없는 기부자다. 이름 없는 기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내세우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여기에 그 자식들한테 유지를 남긴 그 말에 나오듯이 부와 명예를 움켜쥐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자녀들에게 지금 그 자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는데 송규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수시로 한 이야기가 부와 명예 이거 움켜쥐지 마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부, 명예, 권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 주기도 힘든 거죠. 부, 명예, 권력 이 셋 중에 하나 주기도 힘든데 그 셋을 다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아들 못지않게 이제 그 손자들 3대에 이어서 그 기부 행렬이 이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기부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조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걸 주고도 이름을 내지 마라, 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세안도 그림이 그 가치가 얼마인가 모르지만 국보인데 이런 것 저런 거 문화재 서강대에도 아주 많은 그 문화재를 또 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일단 현금과 같이 따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뭐 한 천 수백억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도 이름마저도 알리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조용한 기부자다. 그 다음에 검소하게 아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숙부들도 있고 그런데 그 숙부들은 우리 집안이 아마 가난한가 보다. 당장이라도 길거리에 내앉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은 호텔에 이제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손창근 부부가 아내가 거기에 있는 이 콜라 꺼내 먹으려고 하니까 막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으면서 먹지 말라고. 내가 그 호텔에 있는 술이다의 음료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거부 손창근이 내가 가서 밖에 사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밖에서 사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오게 하는 아내나 살아나가는 이 남편이나 부창부수 아니겠어요. 정말 검소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작은아버지들도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뭐랄까 위에서부터 가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에서부터 검소한 생활이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억 가는 그런 그 문화재, 골동품, 미술품들은 사 모았다는 거. 근데 그 사 모은 문화재를 고심고심 하다가 대학 박물관에 그 다음에 중앙박물관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소한 장례식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이순신처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현충관에 안장될 수 있었지만 그걸 고사하고 친인척들만 간략히 모아서 한 20여 명 모아서
장례식을 치르라고 한 걸 보면 누구를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죽었다고 알려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이후에 연락을 받고도 그 장지를 묘소를 일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안도에 얽힌 그 사연도 정말 뭐랄까 본받을 바가 많죠. 추사가 어디로 유배를 갔습니까? 제주도로 유배를 갔잖아요. 지금하고는 달라서 옛날 고려조도 고해 절도인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것은 정말 1급 정치범입니다. 1급 정치범. 그러니까 거기서 불기혼들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갑니까? 배도 지금 같은 배 타고 갑니까? 죽기 십상이었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런데 제주도에 가니까 이제 정치 줄이 끊긴 거 아닙니까? 정치 생명이 끊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끈 떨어진 두루박처럼 된 거죠. 추사의 증조부만 해도 영조의 사이였기 때문에 아주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 때까지도 잘 나갔죠. 그리고 추사까지도 아주 당당하게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도 중국 청나라 사절단에 가면은 부사가 된다든가 그런 높은 벼슬을 하고 그때 아들도 따라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유배 가게 되니까 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하러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하러 갑니까? 세태가 그렇잖아요. 염량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추사는 제주도에 유배 가서 정말 자기 몸 하나 이제 추스리고 자기 몸을 건사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인데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다반사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절친했던 친구도 죽고 유배가 있는 동안에 아내도 죽고 이제 소식도 끊기는 거예요. 그러죠. 추사한테 뭘 주었다든가 추사하고 무슨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든가 하면 그게 좋을 리 있습니까? 지금 같은 이 민주화 시대에도 누구 선이다 하면은 누구 파다 누구 개다 하면은 서로 적대시하고 얼마나 공략을 통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에 말할 거 있겠어요? 정치생명 끊긴 유백의 추사 김정희에게 누가 들어붙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적은 추사는 이 문신이죠. 이상적은 역관이고 중인입니다. 그때 당시로서 중인들은 양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로 뒀는데 역관들이 신분은 중인이지만 조선시대 부자들이었습니다. 역관으로서 청나라의 사신으로 왔다 갔다 10번 이상 왔다 갔다 이상적도 했다고 하는데 민무야 당시로서는 고려삼, 인삼 같은 거라든가 풍물 조선 걸로 해서 청나라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걸 가져오고 청나라에서 인기 있는 것을 여기서 가져가는 그런 것을 그때 역관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니까 그걸 어떻게 허용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거 읽으면 알겠지만 청나라까지 몇 달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지키는 과정 같은 걸 이야기하는 열하일기 박지원 글 보면은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특히 사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그런데 그 길을 추사도 갔다 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사가 유배에 가 있을 때 이상적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추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사다 주고 서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추사가 좋아할 만한 것을 준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오는 어떤 문집 거창한 문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비다 뭐다 이런 걸 피해서 문집을 온전하게 가져오는 그 작전이 거창한 작전입니다. 사실은 지금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적은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어떤 문집을 들고 직접 또 와요. 그러니까 정말 세월이 막 가니까 이제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인생 59살에 당시로서는 이 회갑을 앞둔 나이면
정말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그 나이에 이제 생각하는데 제자가 와서 이렇게 자기가 정말 간절히 구했으면 하는 그분 집을 갖다 주는데 인생 회한이나 모든 걸 얽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려준 그림이 세안 그림입니다. 이른바 세안 연후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 세안 연후에 지 안다 송백지 후조 그렇죠. 소나무와 잣나무가 후조 늦게 마르는 것을 조락이죠.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마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논어의 구절을 누구의 제자 이상적에게 빗댔어요. 야, 정말 세태가 바뀌고 험난하고 죽은 불사하고 중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온 이 이상적한테 내가 해줄 게 없는 거였지 보면. 그래서 문인화를 그려서 주니까 인생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맙게 받은 이상적은 그걸 또 다시 중국 갈 때 사신으로 갈 때 가서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또 옛날에 김정희가 중국 갔을 때 거기에 금수학자라든가 학자들하고 사귀면서 그런 뭐랄까요 내왕을 튼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상적이 이렇게 추사가 그림 그려줬다. 추사는 지금 제주도에서 유배를 살고 있지만 이렇게 문인화에 이렇게 학문에 몰두해서 살고 있다 하니까 추사의 이 세안도를 보고 그림은 이게 좋아하네요. 그런데 그림보다도 훨씬 많은 열 몇 개의 발문이라든가 뭐 거기에 대한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 유명한 중국의 학자들의 그게 어찌 보면 세안도를 유명하게 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적이 송백 같은 지조를 지녔다. 불변의 어떤 인간이다 하는 것을 추사가 이야기하는데 이상적이 자기를 칭송한 그림이니까 그걸 들고 가가지고 중국 학자들 김정희와 교류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이 역시 한마디씩 또 써준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뭐랄까요 시서화가 문사철 시서화가 이렇게 필수였던 조선시대의 풍경이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세안도가 이렇게 곡절을 겪었다니까요. 이렇게 곡절을 겪은 이 세안도를 손창근이 국립중앙원에다가 했으니까 어찌 보면 주인을 찾아준 거죠. 뭐 국보니까 가치야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죠. 아무튼 부르는 게 가격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개인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있으면 정말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타내려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국가에 그냥 기부하고 그 대신 국립중앙 박물관에 가면은 손세기, 손창근 이 부자의 이름을 딴 특별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확인 안 해봤는데 언제 서울 올라가면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추사와 이상적의 사제지간의 그런 교류를 생각하면 그런 건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대한 이런 교류가 있었고 추사와 이상적 그리고 그 위대한 이 손창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세안도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면서 참 만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만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죠. 정치가들 중에 좀 이렇게 만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고 이 사람은 정치가로서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본에서 문화재를 가져왔고 이게 이제 힘들어서 맡겼는데 다행히 그게 괜찮은 사람 손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국가 소유가 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정말 손창근처럼 조용히 기부하고 검소하게 살고 간소하게 어떤 의뢰 같은 거를 거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바쁘게 요란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조용히 떠났듯이 우리도 뭔가 큰 일을 하고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